안녕하세요. 곧 있을 소파이 2분기 실적 발표, 화요일장 시작 전이죠.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. 저희는 오늘 카우치 인베스터라는 유튜브 채널 분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올해 주가만 보면 50% 오르고 4월 저점 대비로는 2배 넘게 뛰었지만요. 근데 사실 주가 움직임보다는 진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실행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. 예전에도 사업은 잘하는데 주가는 막 6달러, 8달러에 머물던 때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자, 그럼 이 유튜버 분석가가 이번 분기 실적 또 뭘 주목해야 하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선 소파이가 3개월 전에 내놨던 가이던스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죠. 조정 순매출이 대략 7억 8,500만 원에서 8억 500만 원 달러 사이였고 전년 대비 한 31에서 35% 성장, 그리고 조정 EBWA는 2억 달러에서 2억 1천만 달러, 마진율로는 한 25, 2억 6% 정도, 순이익 6천만 원에서 7천만 달러, EPS는 5에서 6센트 이 정도였죠? 네, 그 가이던스가 기준인데 이 분석가는 자체 예측치를 내놨어요. 신규 회원은 한 83만 8천 명 정도. 1분기에 이미 80만 명 넘게 추가했으니까 연간 목표인 280만 명 달성은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분석가는 아주 약간은 기대치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.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매출이랑 이익 예측인데요. 매출은 8억 4천만 달러, 조정 EBWA는 2억 1,700만 달러, 그리고 EPS는 7센트. 이게 다 소파이가 제시한 가이던스 상단을 훌쩍 넘어서는 거거든요. 꽤 긍정적인 전망이죠. 잠깐만요. 가이던스 상단을 다 넘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EPS를 7센트로 본 건 좀 눈에 띄네요. 소파이 자체 가이던스는 6센트가 상단이었잖아요.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? 그 분석 영상에서요? 네, 좋은 질문이신데요. 이 분석가는 그 소파이의 수익성 개선 추세, 특히 그 고마진 사업 있잖아요. 수수료 기반 매출, 거기에 상당히 주목을 하더라고요. 지난 분기에도 이 수수료 기반 매출이 전년 대비 67%나 늘어서 3억 1,500만 달러, 사상 최고치였거든요. 이게 벌써 전체 매출의 41%나 차지할 정도로 커졌는데 이번 분기에도 이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을 확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물론 그 갈릴레오 기술 플랫폼 쪽 매출 성장 예측은 한 10%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긴 해요. 하지만 전체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EPS를 밀어올릴 거다. 이런 분석입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 수수료 기반 매출의 빠른 성장이 핵심 동력이라는 거네요.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럼 월가의 시선은 어떤가요? 이 분석가 예측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? 차이가 꽤 큽니다. 월가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8억 43만 달러, EPS는 6센트, 딱 가이던스 상단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이 유튜버 예측보다는 훨씬 좀 보수적인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5년이나 2026년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도요. 소파이가 과거에 보여준 실적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제시한 목표치보다 좀 낮게 잡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2026년 EPS만 봐도 소파이는 중간값을 한 67센트 정도로 보는데 월가는 50센트 정도거든요. 오, 차이가 꽤 나네요. 네. 그래서 이 분석가는 이게 혹시 월가가 아직도 소파이를 그냥 단순 대출 회사 정도로만 보고 있나? 금융 서비스나 기술 플랫폼 같은 이런 다각화된 사업 모델의 진짜 가치를 아직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시장이 소파이의 변신 속도를 아직 완전히 못 따라오고 있을 수도 있다.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. 그리고 최근에 그 페이첵스랑 파트너십 맺은 소식도 있었잖아요. 이것도 좀 언급이 됐나요? 페이첵스가 미국 민간 근로자 11명 중 1명한테 급여를 준다니, 와, 규모가 진짜 큰데요. 네, 맞아요. 그것도 다뤘는데 당장 게임 체인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소파의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 비용, 그 CAC라고 하죠. 그걸 크게 낮추면서도 아주 양질의 잠재 고객 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. 장기적으로 보면 회원 증가라든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꽤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. 이런 관점입니다. 종합해보면 이 분석은 이번에도 소파이가 실적 자체는 잘 낼 거고 아마 시장 기대치도 넘어서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물론 발표 후에 주가가 바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.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업 펀더멘털이 중요하다. 이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저희가 살펴본 분석의 핵심은 그거예요.
소카이가 이번 분기에도 사업 자체는 잘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실적 발표 딱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꾸준한 회원 증가세,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수료 기반 매출 성장, 또 수익성 개선 같은 이런 근본적인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게 여러분께 더 중요할 수 있다. 이런 메시지인 거죠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요. 이 분석은 이번 분기의 구체적인 숫자 예측에 상당히 집중했잖아요. 뭐 EPS 7센트다, 매출 얼마다 이렇게요. 하지만 이런 예측치 달성 여부를 떠나서요.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페이첵스 파트너십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라든지 고객 확보 전략의 어떤 추세 중에서요. 과연 소파이의 장기적인 성공 스토리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단 하나의 지표는 뭘까요? 단순히 이번 분기 숫자를 맞추는 것,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.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